혹시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빨리. 예, 그러면 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성 꼰대 정화늘입니다. 저희가 이 카페 이따를 오픈하고 아마도 맨 처음 행사가 우리 이 꺼실님 북 콘서트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정경영 교수님 공연도 있었고, 또 공연으로는 우리 뭐였죠? 그 리코더 하시는 분들, PD 보시는 분들하고 협연해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또 우리 굉장히 유명하신 정유정 선생님 북 콘서트도 있었고, 또 뭐 있었죠? 어쨌든 여러 가지 행사로 작년을 잘 보냈습니다. 우리 꺼실님, 권성실님이 저희 사무국장인데요. 그 올해 초에 이제 우리 금은돌 유고 시집 그 아들 원효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린 아이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주 훌륭한 성인이 돼서 엄마의 시를 또 자기의 삶의 세계를 얘기해 주는데 아주 감동적인 시간이었고요. 올해 그 북 콘서트 유고 시집 발표 이후 이제 제가 글쎄요 진행을 얼마만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일정은 한 5번 정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아놨는데 재미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중도에 그만 돌아와도 될 것 같고요. 여행이라고 하는 얘기를 주제로 이제 할 터인데 그렇죠 뭐 가다가 여행도 가다가 힘들면 아이 집에 가자 때려치고 집에 가면 되니까 이거 진행도 하시다가 별로 재미가 없으면 그냥 귀국하는 걸로 정말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거의 20년 전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23년에 2004년도 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오래된 옛날 얘기입니다. 그 주로 사진을 보면서 쭉쭉쭉 진행할 터인데요.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것도 떠드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하도 오래돼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도에 약 1년간 이렇게 여행을 한 여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가보실까요? 예, 세계 일주 했는데요. 세계 일주의 동선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호주, 뉴질랜드 갔다가 하와이 넘어와서 하와이에서 이제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이렇게 쭉 돌고 캐나다까지 올라가가지고 밴쿠버, 피슬러 이렇게 들려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다시 미국 중부 내륙 아래죠 텍사스 달라스 들렸고요. 달라스에서 멕시코 칸쿤 들려서 칸쿤에서 다시 미국 동부 마이애미에서부터 또 쭉 올라가서 캐나다 동부까지,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남미로 넘어와서 페루, 볼리비아, 칠레, 상파울로, 브라질은 상파울로하고 이구아수만 들렸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유럽 넘어가서는 유럽은 뭐 워낙 크니까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들렸고요. 북유럽을 중심으로 주로 유럽은 시간 할애를 했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돌아오면서 터키, 인도 들렸다가 태국에서 재충전 좀 하고 홍콩 잠깐 들렸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커다란 동선이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진행하시면서 그냥 말씀하시면 되고요. 예, 그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들려서 밑에 잘 안 보입니다만 뉴질랜드. 왜냐하면 저 하와이가 스케일을 작게 하면 점이 안 나와서 하와이 들렸다가 하와이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들려서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이 그림은 비행기로만 날아다닌 그런 코스예요. 나머지는 다 차로 육로 다녔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 들어가서 이제 쭉 미국 동부 보고 저 꼭대기 캐나다죠. 캐나다 밴쿠버에서 달라스 들려서 달라스가 여기쯤 있죠. 달라스 들려서 다시 비행기로 멕시코 깐쿤 갔다가 깐쿤에서 플로리다 나와가지고 차로 쭉 돌다가 뉴욕에서 페루 리마 수도 여기는 차로 쭉 돌다가 칠레 산티아고에서 상파울로에서 이구아수 보고 다음으로 이렇게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올라가서 스칸디나비아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들려서 덴마크로 내려와가지고 독일 보고 터키 들렸다가 인도 들렸다가 타일랜드에 있다가 홍콩 들려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 코스를 그 1년 가까이 이렇게 돈 내용이었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여행을 많이 해보셨죠? 그 비행기에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그 항공사들의 연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만약 아시아나 항공에서 호주 가는 비행기표를 시드니 가는 비행기표를 샀다 그러면 그 아시아나가 시드니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비행편이 없어요. 이게 일본을 경유, 오사카나 도쿄를 경유해서 시드니를 이렇게 가거든요. 내가 분명히 아시아나 항공을 샀는데 아시아나는 도쿄까지만 태워다주고 없어져. 그러면 도쿄에서는 일본 잘이 시드니까지 가요. 그렇게 자기네 항공사들끼리 자주 운행하는 그 비행편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얼라이언스가 있어요. 연합체죠. 그래서 스타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타 얼라이언스는 아마 우리나라의 그 아시아나가 속해 있고요. 스카이팀이라고 하는 얼라이언스도 있는데 거기에는 아마 우리나라 칼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허브 공항을 통해서 주변에 이렇게 연결들을 해주는 그런 이 말은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것 중에 원 월드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그 얼라이언스가 있는데 이 원 월드 얼라이언스에서 세계 일주 티켓을 팔아서 저희가 세계 일주를 한 거예요. 원 월드 얼라이언스 여기 보면 원 월드 익스플로러 컨티넨트 베이스드 페어 그래가지고 대륙별로 판매하는 티켓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륙이라고 하면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5대양 6대주 중에서 6대주를 다 사면 아프리카까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이고요. 저희가 산 것은 5개 대륙을 갈 수 있는 곧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유럽 이렇게를 갈 수 있는 컨티넨트 그러니까 컨티넨탈로 판매하는 그런 티켓을 5개 대륙 가는 표를 샀고요. 또 원월드 얼라이언스에서 마일로 그러니까 거리로 또 파는 티켓도 새로 생겼더라고요. 이 최근에 제가 검색을 했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원월드 얼라이언스에서는 대륙별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당시
이 5개 대륙 갈 수 있는, 그래서 한 개 대륙에서 4번씩의 비행을 할 수 있어요. 한 대륙에서 4번까지. 많이 하면 4번까지. 3번 해도 괜찮고 2번 해도 괜찮고. 근데 4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을 파는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바트 포함 한 35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크게 계산하기 편하게 400만 원이라고 하면 20번을 탈 수 있는 비행기 표를 제가 샀는데 이게 400만 원. 그러니까 아까 그 루트에서 봤지만 저희가 이쪽 그 남미의 상파울로에서 삥 돌아가지고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비행하는데 막 10시간 이렇게 걸리는데도 그냥 평균으로 나누면 20만 원에 가는 거죠. 이렇게 정말로 싼 티켓인데 이게 이제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지켜야 돼. 얘가 만약 동쪽으로 우리가 출발을 했다고 하면 계속 동쪽으로만 가야 돼. 뒤돌아오지를 못해. 뒤돌아오는 거는 꼭 뒤돌아와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내 돈 주고 그냥 그 비행표만 사서 돌아와서 또 그 규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가면 돼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제가 이 표를 발견을 하고 이제 세계 일주를 시작을 했죠. 그 아무 때나 물어주시고 아무 때나 궁금한 거나 얘기하시고.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도 많이 비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예전에는 이게 그 원월드 얼라이언스의 이 홈페이지에 가면 대륙별로 2개 대륙 얼마, 3개 대륙 얼마, 4개 대륙 얼마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는 안 나와. 이게 그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만 최종적으로 페어가 이렇게 뜨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2배 이상 비싸다 그래도 800만 원뿐이 안 해요. 20번 비행하는데 엄청나게 싼 티켓인데, 그때 이제 그 이코노미만 타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코노미에 중에서도 그 후에 봤더니 이코노미에서도 급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코노미에 우리가 표를 사면 이게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게 있고, 마일리지가 반만 적립이 되는 것도 있고, 마일리지가 전혀 적립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싼 티켓일수록 이제 그런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싼 티켓이니까 저희가 만약 이게 그 큰 행사가 있거나 뭐 일이 있어가지고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뒤로 밀려 후순위, 맨 후순위에 어쨌든 빈 자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이었고요. 원월드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는 비행사들이고요. 이렇게 많은 도시에 그 취항을 하고 있으니까 뭐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도 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게 있고, 미국 가면은 아메리칸 에어라인만을 이용을 해요. 영국 가면 브리티시 에어웨이만 타야 돼. 규정이. 캐세이 퍼시픽이 아시아권을 커버하는 그런 캐세이 홍콩을 허브 공항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어딘가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캐세이 퍼시픽만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의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이베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취항하는, 꽌다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 뉴질랜드 주로 커버하고 그런 그 항공사들의 연합, 그리고 이 항공사들이 취항하는 도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규정에 따라서. 곧 동쪽으로 갔으면 동쪽으로 계속. 만약 유럽에서는 서쪽으로도 가셨던데. 그거는 이제 제가 따로 이렇게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이동하지 않는 경우는
이 규정을 따르니까 유럽 안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유럽, 그러니까 한 개 대륙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더구나 이제 좀 문제는 뭐냐, 미국같이 그렇게 큰, 북미같이 큰, 그리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갈 수 있는 데는 또 이렇게 달라스를 중심으로 뚝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달라스를 이쪽으로 넘어가면 다시 달라스 경쟁 이쪽으로 못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서 제가 이거 작업하는데 한 두세 달 걸렸던, 한 세 달쯤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터넷도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서 얘기를 막 하는, 그리고 어서 오세요.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이렇게 요즘처럼 편하게 인터넷에서 내가 뭘 클릭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어서 메일을 보내면 걔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답장해주고 이 넣어서는 안 돼. 그러면 또 다시 막 찾아가지고 이거는 되냐 물어보면 그거는 돼. 그럼 이제 또 진행하고 이렇게. 몇 년도였죠? 2004년도.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황당한, 예, 거의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세월이 많이 걸렸던. 그럼 거기 도착해가지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움직여야 되는. 그렇죠. 예. 비행기만 이렇게. 그렇죠. 이제 비행기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티켓을 받는데 후에 사진도 나오겠습니다만 20장의 티켓을 주면 티켓이 이렇게 두꺼워요. 네. 예, 그렇게 두꺼운 티켓을 가지고 1인당 20장. 그렇죠. 20장이니까. 그렇게 다니니까 이 항공사 직원들도 이 티켓을 본 경험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 LA인가 들어갔는데 티켓을 이렇게 줬더니 애가 깜짝 놀라면서 애들 다 부르는 거야. 항공사 직원들. 야, 근데 이거 봤냐? 쫙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느라고. 그런 티켓을 목사님은 어떻게 알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좀 힘들어서 한 3개월만 어디 가서 그냥 좀 쉬다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를 갈 수 있을지 그때 그래도 조금 되는 그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다움 카페 5불 생활자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하루를 사는데 5불로 살자. 해외에 나가서 5불이면 우리나라도 5,000원인데 5,000원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거지 같은 그런 생활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그런 그 여행자들의 정보를 같이 나눈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갔더니 저런 것이 잠깐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은 거죠. 인터넷으로 계속 찾고 호주 퀀타스하고 항공사하고 계속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티켓을 총 여행 기간은 얼마였어요? 이 원월드 얼라이언스에서 파는 세계 일주 항공권이 1년 기간 안에 써야 돼요. 딱 1년 안에. 네. 그러면 갔다가 어느 시점에서 되돌아와서는 또 다시 쓸 수가 있어요? 1년 안에 쓰면 돼요. 1년 안에. 그러니까 1년 안에 쓰면 그 20장을 1년 안에 쓰면 되고 만약 15장 썼는데 1년이 지났다 그럼 그 나머지는 버려야 돼. 그런 티켓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이죠. 지금도 있고. 그래서 얼마 만에 다 쓰셨어요? 저희는 건 한 10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후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얘기하자면 우리가 방콕에서 홍콩을 가는데 방콕 공항에서 표를 안 줘. 이유는 뭐냐면 요한이가 나이에 걸린 거예요. 만 17세가 됐더니 우리나라 병역법에 걸렸어. 이게 그 여권 연장이 안 되는 거야. 처음에 여기서는 알아보고 갈 때 혹시나 해서 알아보고 연장이 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때 스위스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이제 대사관을 갔죠. 그래서 이게 연장을 해야 되겠다. 6개월 이상 남아야 이게 입국이 가능하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 여권 만료 기간이. 그래가지고
방콕에서 홍콩을 가려고 하는데 방콕 공항에서 표를 안 주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집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이거 황당하잖아요. 아니 막 싸웠지 항공사 직원하고. 너 같으면 이 아직 애다, 아직 성인이 아닌데 얘를 어떻게 보내놓고 우리끼리 가냐. 그리고 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 세계 일주 중이다. 마지막 홍콩 들려서 이제 집으로 가는 것만 남았다.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 딜이 없으면 네가 아버지 같으면 입장을 바꿔놓으니까 아버지 같으면 얘를 혼자 보낼 수 있겠냐? 소리 질렀더니 거기 이제 매니저가 내려온 거야. 그래서 매니저가 폼 양식을 하나 주더라고요. 거기다 사인을 하래. 그래서 뭔 내용이냐 그랬더니 원래 항공사 규정이 그런 것도 거기서 배웠어요. 항공사 규정이 얘한테 티켓을 팔았어. 근데 얘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방콕에서 홍콩을 갔어. 근데 홍콩 이미그레이션에서 얘를 안 돼. 얘 못 받아. 그래가지고 입국이 안 되면 항공사에서 얘를 다시 방콕으로 원위치 하는 비용을 지네가 부담하고 얘를 데리고 와야 돼. 근데 제가 사인한 거는 만약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을 내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에 사인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홍콩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 기내 문 열고 또 나오는데 바로 그 출입구에 정요한 영어로 써가지고 이름을 해서 또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따로 4명은 따로 쫄쫄쫄 따라가가지고 설명하고 해결해서 도장 받고 이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원월드 얼라이언스에서 파는 세계 일주 항공권인데요. 대륙별로 판매합니다. 각 대륙에서 4번의 비행이 허락되고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싼 대신에.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을 출발을 했죠. 올 때는 왜 어떻게 가지? 이미 어디를 비행을 해가지고 피곤하고. 그래, 원래 비행기 몇 시간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냥 첫 출발이 아니라 첫 출발이야. 저때는 어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부풀고 뭐 엄청나게 기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요한이 같은 경우는 가면 그때 우리가 이발 기기도 사실은 하나 가지고 갔었는데 갔다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거 무거운데 괜히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대신 요한이는 빡빡으로 딱 밀고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서 갔고요. 목사님도 연민이신데? 이때가 이제 45 정도뿐이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호주를 가장 먼저 들렸습니다. 호주들 가보셨죠? 못 가보셨어요? 호주 가서 이제 케언즈, 미션 비치, 에얼리 비치, 락햄프턴, 하버베이, 브리즈번, 서퍼스 파라다이스, 시드니, 캔버라까지 이렇게 쭉 동선으로 돌았는데요. 호주가 정말 땅덩어리가 크더라고요. 케언즈가 저 꼭대기에 있습니다. 저 꼭대기에서 이렇게 이제 빨간 줄로 쭉 내려오는데 가운데쯤 브리즈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맨 끝에 시드니가 있고 캔베라가 있고 멜번이 있고 아달라이드가 있는데 호주의 수도가 어디죠? 아니요, 캔베라입니다. 캔베라가 왜냐면 멜번이라고 하는 도시하고 시드니라고 하는 도시가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둘이 싸웠대. 우리가 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가운데. 정말 캔베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죠? 관공서만 있었다. 그런 도시였고요. 위에 케언즈에서부터 쭉 이제 이렇게 여행을 진행을 했었죠. 네? 그렇죠. 이게 보면 그 얘기도 자 이게 보면 지금 뭐 컬러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이렇게만 좀 이렇게 푸른빛이 있잖아요. 이렇게만 나머지는
사실은 다 사막이야.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인구들이 주로 요렇게만 동쪽에만 요렇게 있고 이쪽에 퍼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퍼스라고 하는 도시 쪽에 조금 동부 쪽에 사람들이 살고 나머지는 뭐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근데 그 우리 그 유아백 여기 가보세요. 사막에. 앨리스 스프링이라고 호주의 딱 배꼽이야. 근데 조그만 그러니까 뭐 비봉산만한 언덕이 있는데 굉장히 영험하세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아니면 못 가요. 아니면 차를 몰고 뭐 수일 가야지. 수일 도로 가는데. 아니에요? 도로 아니에요? 예, 도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도로로 차로 갈 수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막을 그냥 계속 달려야 그렇게 되니까. 갈 때는 신고하고 가야 된대요. 네, 예, 맞아요. 예, 신고하고 가야 예, 예. 근데 그 비행기 편이 있어서 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굉장히 영험한 거. 예, 그래서 도시들을 조금 더 확대하면 위에 케언즈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타운스빌도 보이고 이렇게 에얼리 비치 쭉 내려와가지고 브리즈번까지 내려오고요. 선타인 코스트 지나서 또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브리즈번에서부터 도시도 이렇게 많지 않아요. 시드니까지 내려오는데 그냥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캔베라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코스를 쭉 내려왔는데요. 한 달 걸렸습니다. 케언즈라고 하는 도시의 시의회 의사당 시티 카운슬 앞에서 찍은 사진이네요. 케언즈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독특한 도시인데 저희가 한국에서 인천에서 그 오사카 경유 케언즈 이렇게 갔거든요. 오사카에 일본 놈들이 엄청나게 비행기를 많이 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케언즈 가봤더니 우리나라 부산에도 일본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살고 있잖아요. 케언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일본 놈들이 지진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케언즈에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도시가 케언즈라고 하는 도시고요. 예, 우리 아들이 이제 그 공항에서 내려서 옷 갈아입고 저희가 2월 말쯤에 갔으니까 꽤 쌀쌀했어요. 그래도 좀 가벼운 거 입자고 입고 갔는데 여기 가면 케언즈는 완전히 땡볕에 거의 30도가 넘는 그런. 저희도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일본 애들 대단해요. 그냥 그 뭐죠? 짐 끌고 나와가지고 공항 바닥에서 제껴놓고 훌러덩 벗고 갈아입는 거예요. 그냥 여자애고 남자애고 뭐 어른이고 애들이고 그냥 훌러덩 벗고 갈아입고 이제 저희가 처음 그 호스텔 들려서 예, 케언즈 뒤에 엄청나게 큰 저 뭐라 그러죠? 크루즈, 예, 크루즈가 들어오는 그런 엄청난 도시입니다. 위에 양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요. 해양 도시, 정말 그 사람들이 놀러 많이 오는. 우리 딸이 요트 사준대요. 취향 도시고. 딸이 모범생이 단출력까지 했어. 그래서 뭐 갔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그 말도 잘 안 통하고 젠장 뭐 그 문화에도 어설프고 뭐 쉽지 않고 이게 먹을 수 있는 게 햄버거뿐이 없는 거죠. 맥도날드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 먹었는데요. 이것도 그 영어가 짧고 이게 문화가 다르니까 이제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먹을래 이러면 4명 이제 오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래도 긴장하면서 뭐 빅맥 2개 주세요. 뭐 콜라 한 병에 뭐 어쩌고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총 얼마예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쭉 내면는데 얘가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꾸 콜라 이러면 못 알아들을 텐데. 콕, 예, 뭐 콕 이 정도는 아니까 그냥 콕.
그리고 내 사람 커피는 늘 주문하니까 이제 주문이 다 됐어. 그래서 됐지. 그리고 이제 카드를 쭉 내는데 이거 뭐 계속 물어봐. 그래서 뭐 버리지? 뭘 물어봤겠어. 가져갈 거냐 뭐. 그치. 그거를 우리 이제는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야. Here to go, here to go, here to go 그러는 거야. 우리 here to go가 뭐야 이게 도대체? Here to go. 아, 얘가 좀 친절하면 새끼가 안 바쁘고 그러면 뒤에 줄이 쭉 서는데 얘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Here or to go 이거를 here to go, here to go 그러는 거야. here to go를 처음 듣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냥 얻어는 먹었죠. 굶지는 않고 얻어 먹었는데 이게 첫 번째 경험인 거예요. 그 슈퍼마켓 큰 슈퍼마켓에서 장을 다 보고 또 카드를 쭉 내밀었는데 다 계산을 하는 거는 뭐 다 알잖아. 그냥 우리나라에서 카드 내면 똑같이 계산. 근데 얘가 또 뭘 물어봐. 아니 도무지 뭐라 그러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어쨌든 사인하고 그 영수증을 받아서 왔는데 후에 공범이 또 집에 오면 이제 들어와서 그 걔가 뭘 물어봤을까 고민하고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다. 가만 생각해 봤더니 호주 놈들은 은행이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뱅킹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위드드로우를 얘네들이 그 슈퍼마켓에서 해줘. 그러니까 현찰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네 총 가격이 120불 나왔는데 현찰이 필요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험을 해봤어야지 알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데 만약 200불이 필요하면 내가 320불에 사인을 하고 200불에 현찰을 받아오는 거야. 그런 대신 이제 수수료가 거기에 붙는 거죠. 그런 관습을 모르니까 이게 뭐라 그러는지를 알아야지. 그랬던 경험들로 호주 여행을 계속 한 거죠. 호주의 호스텔인데 호텔도 아니고 그냥 호스텔이에요. 호스텔에 저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그 호주, 뉴질랜드를 선택한 것은 유럽이나 무슨 역사가 많은 나라나 그런 데 가면 공부해야 되잖아. 머리 깨시는데 뭐 공부요. 그냥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노느라고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호스텔 방 침대 4개 있는 방이 그때 1인당 한 2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호주 달러 20.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그 환율이 미국 달러가 만약 1,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호주 달러는 한 900원, 뉴질랜드 달러는 800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로화가 달러보다 안 비쌌어요. 그때는. 지금은 유로화가 훨씬 더 비싸죠. 근데 그때는 유로화가 달러보다 더 약했어요. 자, 이렇게 가서 호주 케언즈에서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꼭 가보십시오. 그레이트 베어리 리프. 참 희한한 그 대산호초가 있는 곳인데요. 케언즈에서 배를 타고 한 2시간쯤 바다로 나가야 돼. 처음에 수심이 막 50m, 100m, 200m까지 이렇게 깊어지는데 배를 타고 2시간쯤 나가면 갑자기 이게 한 10m, 7m, 5m 되는 커다란 그 물밑 지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형을 그레이트 베어리 리프라고 부르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이죠. 20만 7천 제곱킬로미터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에 산호초들,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수상 그 물고기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산호들이 한 400여 종, 어류들이 1,500여 종, 연체동물이 4,000여 종,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그런 그 암초. 근데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요즘에는 가면은 인원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산호초가 파괴되고 죽어간대.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는 것 같고요. 꼭 한번 가보시면. 그래서 배 타고 이제 2일 투어죠. 아침에 픽업하러 왔나 우리가 그 사무실까지 갔나? 가가지고 배 타고 나가서 점심 주고 물놀이하고 놀고 오는 원데이 투어. 저렇게 뭐. 그 풍경 사진 하나도 없구만. 풍경은 별 볼 게 없어요. 왜냐면 사막 지역이어가지고. 아니 여기 아, 이런 데서 들어가서 예. 뭐 그런 거 찍은 것들. 그러게 이게 컴퓨터 저게 연결이 되나? 되네. 자, 그레이트 베어리 리프를 소개하는 호주 관광청에 하고 있는데요. 저런 배를 타고 2시간 반 동안 가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는 가가지고 스노클링만 하고 놀았는데요. 스킨스쿠버 여기서 하룻밤 자고 뭐 며칠 밤 자면서 스킨스쿠버를 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희는 가가지고 저렇게 바다 밑이 다 훤히 보여요. 뭐 5m, 7m인데 그 밑이 다 보여. 그러면서 거기에 물고기들 뭐 산호초 뭐 어마어마한 저렇게 거북이도 있어서 거북이랑 같이 수영할 수 있고요. 진짜 좋아했다 이현이. 물속 풍경은 없어요. 그때는 그런 카메라가 없었어요. 참, 출발할 때 니콘 똑딱이 카메라 하나 가지고 갔었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지. 핸드폰도 없었죠. 똑똑히 똑딱이 카메라 하나. 사는데 핸드폰이 없었어? 핸드폰은 폴더폰이 있긴 있었어요. 폴더폰이 사진 찍고 이런 거. 그때는 사진 찍는 거는 됐었나 그게? 안 됐었던 거죠. 사진 찍는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폴더폰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나오네요. 그러다니 금방 이렇게 산호초 나오는. 나왔었어? 못 봤네. 저렇게 이제 놀 수 있는 그런 그레이트 베어리 리프 많은 분들이 가기를 원하는. 사진은 관광 정도로 대체하고. 좀 이렇게 뭐가 나오나? 화면 지준 저게 최고죠. 저렇게 밑에 산호들이 쫙 있어서 저 위에서 수영하고 밑에 구경하고 물고기 보고. 섬에는 못 들어가셨어요? 네? 섬에는 못 들어가셨어요? 섬에는 내리지는 못하고 배가 정박해주면 그 배 정박해준 데서 이렇게 쭉 돌면서 놀고 올라와서 배에서 밥 먹고 젊은 애들은 술도 마시고 그래서 춤도 추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한반도. 그리고 이제 그 케언즈에서 갈 수 있는 데가 또 콜란다 마을이라고 콜란다 빌리지라고 있는데 약 1억 5천만 년에 형성된 숲이 있어서 여기가 뭐 아바타 1의 그 촬영 배경지가 되기도 했고 그러고요. 이런 뭐 울창한 나무숲 갈 때는 이렇게 케이블카 타고 쭉 가고요. 올 때는 기차 타고 오는 거지들이어서 점심 먹을 때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때 산 찍는 게 저거거든요. 대충 까먹고 그러면서 저렇게 그 원주민 마을 소개도 있고요. 숲이 잘 우거져 있는 원시림. 그래서 올 때는 기차 타고 마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프레저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도 어마어마하게 큰 섬이고요. 그 섬 안에 호수가 있고 모래섬으로 굉장히 큰 귀여워. 저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요.
예, 뒤에 보이는 게 프레저 아일랜드 투어를 데이 투어를 가는 버스인데 저 버스를 타고 이제 갑니다. 기사 겸 가이드예요. 그래서 설명들을 쭉 하면서 예, 진행을 해서 저 가이드가 열심히 뭐 섬이 어떻고 뭐 나무 식생이 어떻고 뭐는 몇 년 됐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 20%는 알아듣나 뭐잘 못 알아듣죠. 근데도 우리 또 감이 있으니까 그냥 그래 뭔 소리인지 알겠다. 애들이 찍는 그 나무가 베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지름이 저만큼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그 숲들이 예, 설명을 열심히 아저씨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숲을 헤치고 저렇게 그 깨끗한 물들이 섬인데 모래섬인데 저렇게 깨끗한 물들이 있고 예, 바다 투어 마치고 돌아오는 캐언저에서 그 이렇게 브리즈번 찍고 시드니까지 이렇게 쭉 동부 해안을 따라 내려왔잖아요. 그레이하운드 트래블 패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버스표인데요. 저희가 이용했던 버스표는 Hope on Hope of Travel Pass라고 내가 내리고 싶은데 내리고 타고 싶을 때 타고 어디까지? 캐언저에서부터 시드니까지. 얘는 90일, 그러니까 3달 동안 안에 다 쓰면 돼요. 얘도 뭐는 안 된다고? 빠꾸 안 돼? 네, 빠꾸 안 돼.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빠꾸 하려면 자기 돈 내고 빠꾸 하면 되긴 해요. 근데 규정이 빠꾸는 안 돼. 굉장히 싼 그런 티켓이고요. 이 티켓을 이용해서 이제 메카퍼티라고 하는 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한여름에 이동하는데 호주에서 여름에 한여름에 버스를 타면 꼭 가지고 타야 될 게 있어요. 담요. 왜? 추워서. 에어컨을 어마어마하게 떼. 에어컨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저희 몰랐어요. 왜 애들이 담요를 갖고 타지? 왜 그러지? 한 번 탔다니 완전히 얼어 죽을 뻔했어. 여름에. 그리고 이제 그때 처음 또 이제 문화적인 충격이 뭐였냐면요. 저희는 배낭 메고 가는 사진도 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걸로 배낭 메고 이렇게 버스에 갔는데 신사 아저씨야. 유니폼 딱 입고 아저씨가 딱 오더니 표 보면 내 배낭에다가 네임택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홍순이를 들어서 탁 이렇게 그 칸에 싣는 거야. 옛날에 그때만 해도 우리는 짐 실으려면 내가 막 쫄쫄 쏘가지고 얼른 짐 실고 아저씨 표 여기 이랬었거든. 근데 왜 여기는 시스템이 다른 거야. 이 사람이 다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기분 좋았던. 호텔에 갔는데 리셉션 갔더니 예쁜 아가씨가 예써 상냥하게 나한테 썰을 하는 거야. 물론 내가 이제 손님이니까 돈을 냈으니까 내가 당당하게 그런 대접을 받을 그런 권한이 있지만 언제 해봤어야지 그런 경험을.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이게. 외국인이면 우선 기가 죽고 내가 뭘 잘못한 듯이 쪼그라들고 작아가지고 근데 얘가 써 그러니까 처음으로 경험한. 주로 이제 저희가 호주에서 이용했던 숙소도 시 외곽에 있는 그 캠핑 그라운드 숙소 호스텔이었는데요.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정말 좋습니다. 싸고. 그래서 거기는 다 수영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매번 수영장에서 노는 거예요. 바닷가가 있는데요. 바닷가 물에 못 들어가. 왜? 첫 번째 라이프 가드가 없어. 그리고 물 안에 해파리가 많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풀장들을 안전한 것들을 대신 만들었어요. 현영이 섹시한데. 그래서 이제 놀고 이렇게.
늦게 이동해야 되는 버스를 기다리는 버스 정류장에서는 대충 가는 데마다 다 여름이었어요? 그러진 않을 텐데. 그 호주만 가니까 호주 위쪽은 이제 거의 열대에 가까운 케언스는 열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조금 추워지긴 하죠. 그리고 그때 2004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호주를 갔는데 호주에 라군 파크라고 게 여기서 여기는 겨울인데 그러면. 그렇죠. 이제 겨울에서 여름으로 봄에서 이제 봄이 쫙 피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남반구에 가니까 얘는 겨울로 이렇게 쭉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맞나? 거꾸로인가? 우리가 여름으로 이렇게 가니까 얘는 마치 가을 겨울로. 네. 그러니까 2월이면 우리가 봄 여름으로 이렇게 가잖아. 거기는 무슨 여기까지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만약 진행을 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라군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그 굉장히 바닷가가 위험하니까 해수풀을 시내 한복판에 만들어놨어.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풀장이 아니라 모래를 갖다 놓고 공원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놀 수 있게끔 이렇게 뒤에 나무들도 쫙 있고 저게 모래사장이에요. 그리고 놀이 시설들도 만들어 놓고 고기만 가지고 가면은 그냥 거기서 씹고 구워 먹고 놀고 무료 아무나 시민 아무나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저기서 신나게 놀아가지고 바로 깜둥이 됐죠 이제 새까맣게 타가지고 예. 이렇게 요트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 배 구경을 가는데 요트 상품이 있더라고요. 선장이 이렇게 한 팀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네를 이렇게 쭉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이렇게 돌아오는 투어가 있는데 워낙 비싸고 예. 그리고 저희는 꿈도 못 꾸고 이렇게 구경만 하고 마치 내 베이비냐 홍적 봤는데 저 배도 건 한 1억 정도 하는 것 같고 뭐 얘네들은 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 요트나 배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게 자연스러운 저희가 묵었던 호스텔이고요. 예, 시장 가서 새우 사다가 밥도 이렇게 해먹고 이 럭햄프턴인가라고 하는 도시를 가게 됐는데 이게 버스가 워낙 긴 그 동선을 움직이니까 여기 한 새벽 4시 반인가 뭐 이렇게 그 터미널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계시다가 그래도 이제 호스텔에는 가야 되니까 호스텔에 왔는데 호스텔 문이 아직 안 열었어. 6시인가 뭐 7시인가 오픈인데 우리 아들 또 먹는 거에는 배고픈 거는 못 참으니까 길거리 그 호스텔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빵 발라가지고 먹고 예, 이게 그때 이제 묵었던 호스텔이고 이 호스텔도 굉장히 재밌어서 이게 그 사진을 남겼는데요. 아일리시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 넘어온 이민자가 운영하는 호스텔이었어요. 그래서 밑에는 그 아일랜드 펍이고 2층에는 숙소들이 쭉 있어서 이 집에 가가지고 아일랜드 브렉퍼스트를 아침에 먹었는데 2만원 접시에 소세지가 4개인가 5개 고기에 1인분을 시켰는데 우리 다 같이 나눠 먹고서 남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친구들이 막 몸집이고 이만하고 후에 그쪽 뭐 노르웨이나 저쪽 북유럽을 가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날씨가 워낙 험악하니까 그렇게 먹고 그렇게 강인하고 뚱뚱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살아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아이리시 펍. 그리고 여기가 럭햄턴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캐피털 오브 비프, 그러니까 소고기 호주에서 생산하는 최대 소고기를 생산 많이 하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브리즈번까지 왔나요?
브리즈번이 호주에서는 세 번째로 크다고 하는 도시인가? 굉장히 이제 현대화된 그런 지금껏 보던 도시하고 다른. 브리즈번에 강이 흘러서 저 시티캣이라고 하는 저거 1일 패스가 그때 당시 한 6불 정도 했나? 그러니까 5천 원 정도면 하루 왼쪽에 그냥 저거를 타고 내리고 이게 버스처럼 가는 거예요.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저기 쓰고 저기 쓰고 이렇게 쭉 갔다가 또 내려올 때 아무 데나 내리고 타고 할 수 있는 버스 같은 출퇴근이 가능한 데가 네? 출퇴근이 가능. 예.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고 도시에서 뭐 일 보러 가면은 뭐죠? 택시나 이렇게 차 안 타고 이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브리즈번 브리즈번의 시청사 그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이제 옛날 그 범죄자들이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만들어졌다고 그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민을 오면서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때 삶이 참 고달파서 이 사람이 이야기꾼이에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꾼. 노가리를 많이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했대. 그리고 가운데가 여성 노동자인데 우먼 파워가 그렇게 좋았대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여성들이 다 진행을 했대. 그 제주도와 비슷하네. 그렇지. 예, 제주도하고 비슷한 거죠. 맨 밑에 뚱뚱한 할아버지는 판사래요. 그러니까 아마 범죄자들과 뭐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게 뭘 정리하고 쩌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나 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호주의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로 묘사가 되고 역사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동상을 만들고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예, 오늘 브리즈번입니다. 브리즈번 시청사 굉장히 뭐 화려한 도시고요. 그때 갔는데 쿠업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2004년도에 갔는데 동주와 그거 아니에요? 예, 쿠. 동주. 이게 뭐 그치 협동조합이죠. 오가닉 이런 말도 거의 처음 듣는 그런 시대였는데 오가닉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버거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비건 버거가 있는 거예요. 비건. 그래서 비건 뭐 무슨 말이야? 비건이 도무지. 그래서 처음 알았던 시대 좀 정말 옛날이죠. 그러니까 그 뭐죠? 고기를 안 먹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햄버거도 팔고 있었으니까. 예, 호주 하면 캥거루고요. 그 동물원 가서 캥거루하고 구경도 하고 롱타임이라고 하는 그 코알라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시드니까지 내려오는 시드니 타워가 있어서 그 타워에서 이렇게 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요. 전부 부인. 저 뒤에 보이네요. 시드니 타워에서 그러게. 시드니 저는 식당가고 그 세계 3대 미항이 어디죠? 시드니가 들어가나? 나폴리? 3대 미항이요? 예. 우리나라 뭐 통영도 어렵다고. 어떻든 예 그런 그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드니 하면 이거죠. 오페라하우스. 오페라 하우스. 예. 오페라 하우스. 예. 오페라 하우스 들어가 봤는데 그냥 돈 내고 들어갔더니 입장료가 없었나? 뭐 근데 어쨌든 별로 오페라를 안 봤으면 그냥 안 봤으니 별로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본다이 비치라고 주변에 그 시드니 옆에 이렇게 해변이 있고 노는 곳이 있고. 네, 저 아날로그 시대의 우리의 아픔입니다. 외국 나가면 여기가 어딘지 지도에서 세면서 열심히 살려고 야 여기가 어디냐 우리 어디 가야 되는데 계속 저러고 찾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냐고. 예, 여기가 서큐리 이 한국 이름이 뭐였지? 뭐 어쨌든 그 호주 원주민들이 디저리두라고 하는 악기를 불고
저 다리가 굉장히 유명한 다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 다리를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투어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때는 그런 거 정보가 없었어요. 예, 여기도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패스가 있어서 사면 왼쪽을 왔다. 예, 저런 배낭 메고 앞에 하나 들고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해서. 아, 그때 2004년도에 호주 그 호스텔에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뉴스페이퍼가 배달이 됐는데 노무현 탄핵하느라고 국회에서 난리 나고 싸움 붙었다고 내가 문장 밖에 나와가지고 네, 찍었던 사진이고요. 조금 더 가도 될까요? 네네. 괜찮으시겠어요? 지루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캐널부터 브리즈번, 시드니, 그래서 캔베라까지 들렸는데 캔베라를 들렸던 이유는 뭐냐면 수도였는데 뭐 별 볼 건 없는데 그때 그 연엄마 친구분이 거기 살고